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머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머시닝이 이제 3D나 금형 쪽에 많이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는데, 이번 예제는 많이 보시는 이런 2.5D 형상에서도 아이머시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2D나 3D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고 쉽게 작업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교재는 아이머시닝 교재를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이머신ing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런 바이스에서 포켓 형상 또는 윤곽 형상을 대량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이제 기계나 아니면 저희 공구 소재에 대한 정의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공 데이터들이 나오는 가공 방식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정보라든지 소재, 특히 알루미늄이든 티타늄이든 이런 거에 대한 뭐, 당연히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에 대한 소재에 대한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공에 대한 조건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자동으로 맞춰주고 두 번째 저희 아이머시닝의 특허로는 이제 툴패스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소재에 대한 물성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서 가공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가공을 이 조건에 따라서 가공 피드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적화된 공구 경로를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특징, 그리고 두 가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아이머시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2022 버전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부터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아이머시닝에서 기계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사용자가 기계를 막 많이 만들어 갖고 기계에 대한 여기 보시면 최대 스피드는 얼마냐, 피드는 얼마로 할 거냐, 다이렉트냐, 벨트 구동이냐 이런 내용들을 넣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저희 VMID하고 GPP 이렇게 한 세트로 어, 포스트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GPP는 포스트 이제 툴 패스를 G코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함수들이 들어가 있고 VMID에는 이제 기계, 포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기계의 축 관계라던가 축에 대한 회전수, 스핀들 회전수, 축에 대한 피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기계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M 코드가 있다던가 머신을 움직여야 되는 머신 코드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 부가적인 옵션으로도 정의가 가능하죠. 최근 이 VMID하고 저희 캠적인 부분하고 아니면 포스적인 부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MID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VMID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저런 포스트 교육을 할 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본 포스트를 구성할 수 있고 이후에 모디파이 한다던가 새로운 기계를 구성한다던가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제 글로벌 머신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 스타일에서 아이머시닝에 보시면 자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스트, Gmail, 하스, SS, 3X의 머신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머시닝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될 여기 보시면 눌러보시면 화천도 만들어진 게 있고 하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머신은 다 있으실 겁니다. 요거는 이따 나중에 보시면 그냥 VMID에 있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설정해 놓은 값을 100%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어디 들어가 있냐? 기계를 이제 정의할 때 예전에는 X축 위에 X가 있고 Z가 따로 돼 있고 인덱스가 X에 맞춰서 돌고 Z가 헤드가 돌아가는 타입은 Z에서 C축이나 A축이 돌고 이렇게 이제 구성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Y축을 눌러보면 이제 홈 레퍼런스나 이제 리미트 각 축에 대한 거리 값에 대한 리미트 뿐만 아니라
이제 레피드 값이라고 해서 이제 뭐 급속 이성 값, 피드 값. 그래서 각 축에 대한 이 피드 값을 넣었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스트 작업이나 이런 아이머시닝 작업 시에 그냥 100%이 기계에 맞는 그냥 최대치나 내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값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이제는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작업할 필요 없이 VM ID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 기계에 대한 원하는 값들을 넣어 놓으시면 적용이 되겠죠. 그 부분들은 기본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DNM 많이 보시는 DNM 모델이죠. 쭉 내려서 사양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거리값 뭐 이런 거는 이제 기계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리미트 값, Y축에 대한 뭐 거리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핀들 파워죠. 보통 한 12,000짜리나 15,000rpm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8,000, 12,000, 15,000 사양에 맞춰서 맥스 리미트 값 이걸 일단 보여드리고 Z 스핀들은 Z에 보통 붙어 있으니까요. 스핀들에서 드라이브 유닛을 보시면 0에서 12,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토크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15kW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보통 한 12,000짜리는 한 18.5에서 뭐 24, 뭐 이 정도 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15kW로 되어 있는데 저희 뭐 18.5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피드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피드 급속 이송의 속도는 보통 36m, 36m, Z는 뭐 30m 미닛 분당 36m의 속도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급속 이송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뭐 X축이나 Y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숫자가 좀 잘렸지만 36m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맥스 피드 값이 이제 거의 보통 이제 퍼센트의 개념으로 캠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보통 가공 피드로는 7,000을 넘진 않으시죠. 6,000, 7,000.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제티아 뭐 들어 이송되는 양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리미트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워킹 스타일 아이머신에 가서 글로벌 머신이라고 셋업을 하시면 되고 많이 사용하는 내 제종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알루미늄이나 뭐 쭉 보시고 없으면 뭐 새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을 정의하는 거니까 추후에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형상은 네, 5번째 예제인 그냥 부품 박스 같은 형태의 소재를 걷어내는 가공입니다. 자, 이어서 이 예제 파일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면 신규 밀링이고요. 보통 뭐 별도의 캠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G밀, 하스, SS 로 선택을 하고요. 자, 원점. 연동면 선택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차근차근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낮은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면 선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외축에 투명한 게 소재죠. 소재에서 또 뭐 부품 가공은 이제 뒷면이나 측면 가공을 고려하면 아니면 바이스가 또 위쪽에 많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시죠. 좀 위로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재하고 타겟은 자, 알아서 자동으로 잘 잡혀 있죠. 원래는 두 형상이니까 두 개 잡혀야 되고 타겟도 바깥쪽까지 같이 잡히죠. 네, 여기에서는 보시면 사전에 어셈블리 상에서 모델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이름을 얘는 타겟이고 얘는 스톡이고 이런 식으로 바디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되시면 저희 캠에서 바로 인식을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편하게 아니면 데모를 진행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아이머시닝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머신이라고 잡혀 있죠. 편집해서 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천 기계를 많이 사용하니까 스핀들 맥스를 아까 6,000치로 잡아놓고 피드를 잡아놓고 내가 리미트를 주고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면 매번 번거롭게 기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아예 VMID에서 특정한 값들을 미리 세팅을 호스트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100% 또는 뭐 50%, 80%의 값들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알루미늄들은 뭐 많이 사용했어서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주로 이제 여기 HRC나 분인의 경도 값을 보시고 HRP를 보시고 비교적 뭐 카본에 뭐 40, 37, 35, 뭐 티타늄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하시면 얼추 가공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특수한 공구, 특수한 소재죠.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만든 건데 보는 거. 좀 센 소재들, 뭐 열처리 됐다던가, 뭐 인코넬이라든지 티타늄 같은 이제 좀 강한 소재들은 뭐 새로 내가 만들고 싶으실 수도 있죠. 쭉 보시면 기계에 대한 내용 나오니까 한 번씩 뭐 보시면 기계 만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그룹이 있죠. 그거보다는 파워 팩터라고 해서 UTS, 항복력 아마이라고 불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신소재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값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주로 그래서 UTS 이 값은 뭐 저희는 미터 단위니까 뭐 메가파스칼 단위로 되어 있고요. 매트웹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시면 아마 티타늄 소재를 만들 겁니다. 뭐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그냥 내가 그룹을 정하는 거고 아까 위에 나왔다시피 뭐 가공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굳이 선택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쵸 티타늄을 찾으시면 여기 보시면 220 메가파스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넣으시면 되고요. AS 그룹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히트 레지스턴스 할까요? 네. 음, 그래서 티타늄 언더바
はい。하시면, 이런 식으로, 돈 UTS만 찾아갖고, 저장하고 종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이러한 소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모형 형상은 보통 기본 알루미늄 같은 형상이니까, 이번 가공에서는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교재의 첫 부분에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넘어가서 다양한 형상들이 있으니까 뭐 따라하기를 해보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뒤쪽에 있는 전자부품 박스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이제 아이머시닝 2D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을 가지고 아이머시닝 3D도 보여드릴 건데, 물론 이제 가격적인, 금액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시든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이번 기회에 보시고 고객한테 저희 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영역을 먼저 메인 영역을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트 셋업은 다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머신 또는 2.5D에 가면 아이머신 2D가 있고요. 3D에 가면 아이머신 3D가 있습니다. 아이머신 2D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교재보다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아이러프, 그다음에 피니쉬를 같이 하는 거나 잔삭기는 아니면 정상만 하거나 라는 게 있었는데 멀티 공구라는 게 최근에 생기면서 굉장히 작업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하나 공구 지금 12파이짜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공구로 넘어갈 때 작업을 저장하고 다시 만드는 거에 비해서 교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진행을 하겠지만 좀 현실성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멀티 공구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공을 하고자 하는 면, 이 노란 면이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그쵸. 소재를 숨겨야 되겠죠. 숨깁니다.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소재는 꼭 숨기세요. 그래서 이 파란 면, 똑같죠. 가공하자는 면이 선택이 되었고요. 음, 딱히 나머지는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에 넘어가셔서 여기서는 이제 공구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멀티 공구는 이 다음 공구를 넣으면 이 지금 한 번의 작업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연속된 작업이 만들어집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구 만드는 거는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교재는 12파이짜리인데 이제상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인치 단위를 어거지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10파이, 8파이, 6파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10파이를 하나 사용을 하고요. 그럼 이제 10파이로 강화할 수 있는 지금 선택한 영역에 대한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가공을 할 거고요. 그렇죠. 가공 조건 높이는 알아서 선택이 되고 기술 마법사에 보시면 아이머시닝 레벨을 조정한다. 여기 보시면 레벨을 조정하시면 가공 조건 6400에 피드 1000 그리고 피치는 한 1.1에서 0.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서 쓰고요. 조금 더 이제 아이머시닝을 추천은 2나 3단계에서 진행을 해보시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가공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최대 전수를 좀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깎는 양 가공 각도입니다. 한 번에 깎을 수 있는 양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이제 최적화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쵸. 이 공구 직경에 따라서 가공이 안 되는 못 들어가는 영역들이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점은 저장 계산을 눌러서 복사를 하고 다음 공구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9.5인데 뭐 0.375인치짜리 공구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9.5가 없죠. 네. 8mm짜리로 할 거고요. 이 멀티 공구는 작업을 복사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번에 2에서 8짜리를 쓰겠습니다. 8짜리를 넣게 되면 자, 한 번에 창에서 공구만 바꿨을 때 가공 조건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여기 두 가지 작업이 만들어질 텐데요. 작업마다 1번 공구, 2번 공구마다 새로운 창을 열 필요 없이 이 아이머신에서 굉장히 편하게 1번이냐, 2번이냐 따라서 가공 조건들을 선택하고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번에서는 기술마법사 레벨 아까 4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좀 잘 깎고 싶으시면 뭐 2 하게 되면 공구별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아이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잔상을 통해서 앞에 공구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로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편하죠. 하나의 작업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뭐 앞에 공구가 뭐였고 뭐 이런 걸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 뭐 알아서 잔사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공구 두 개를 넣었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정삭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6파이짜리 가지고 이렇게 쭉 정삭을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바깥쪽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놓고 공구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6, 6파일을 넣고요. 얘는 척박하고 딱 정삭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별도로 이쪽 깁 가공 방법에 정삭을 체크하고 뭐 측벽을 빼고 이런 방법이 공구, 멀티 공구 창 안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2번까지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굉장히 조금만한 측벽 영역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음, 바닥과 이런 부분들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가공을 위해서는 뭐 이 측벽에 대한 옵셋을 좀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0.3 남기고 2번 같은 경우에 뭐 정삭으로 해서 1호 정도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한 번은 정삭이니까 없죠. 이렇게 되면
원하는 각각 공구에 맞는 옵셋, 여유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자, 이렇게 깎게 되죠. 충돌이 몇 번씩들이 있네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좀 생기죠. 이런 부분들은 뭐 계산하다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1번 공구부터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리어런스 레벨 통과 하는 거는 가공 높이에 안전 높이 이렇게 보면 안전 높이는 한 이 정도 되죠. 네. 좀 주셔도 되고요. 평판이니까 10 정도로 맞춰도 되겠네요. 뭐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이 높이까지 이렇게 치고 가는 거 없이 좀 떴다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링크에서. 그래서 다른 공구들도 음, 적용을 좀 해주세요. 뜻이 있고 아일랜드가 좀 많은 경우에들은 뭐좀 안전하게 가공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가공으로는 요 영역인 거죠. 이렇게 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공을 봤을 때는 여기가 남아있죠. 뭐 단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2.5D로 생각하고 높이가 다른 부분들은 한층씩 네, 해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FM대로. 자, 2.5D의 알머신 2D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가공하고자 하는 면 두 군데를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란 벽은 이제 측벽,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같이 10파이짜리 하나 넣고 8파이짜리 하나를 넣고요. 8파이로 바닥 정사, 벽 정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벽들은 기본으로 두고요. 이것도 이제 좀 지나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네, 안전 높이로 좀 띄우는 거는 네,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여기서 재미난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게 1번 공구 같은 경우에 10파이짜리로 바닥 정상을 같이 하게 되면 1번 첫 번째 20파이 가지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고 나면 네, 이 8파이로 정삭하는 부분이 여기는 없고요. 이쪽 측벽만 생기게 됩니다. 바닥은 이미 깎았으니까. 측벽은 여기는 없죠. 여기는 측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걸리는 거 없으면 링크 같은 경우도 빼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가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켜야 되고요.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니까 두 번째 공부 같은 경우 뭐 뜨는 걸 최소화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제어를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너 부분이 많이 남으니까 코너부를 열심히 파고 정삭을 하는 패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삭 공구들을 중간에 삽입을 해서 가공을 하시면 이 뒤에 공구일 때 측벽만 하든지 정삭만 하든지 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다양한 조합을 굉장히 손쉽게 공구 페이지에서 측벽이냐 바닥이냐 정삭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정삭 패스를 추가했을 때 코너만 할 거냐, 아니면 정삭 패스를 빼고 바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피니싱을 두 번째 공구를 해서 할 거냐. 그래서 뭐 어느 게 좋은지는 이제 뭐 가공 품질도 영향이 있을 거고, 가공 시간도 영향이 있을 거니까 이제 두 가지 기능들을 선택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아닌 측면에서 두 가지 접근해서 최적의 툴패스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작업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윗부분, 보스의 부분들이죠. 똑같이 아이머신이 2D를 실행을 하고요. 가공하고자 보통 이제 공구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마 6파이로 마무리하고 정사까지 해야 되겠죠? 공구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각 면을 클릭했을 때 좀 업데이트가 느리긴 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이전에 이 공구를 가공할 수 있는 영역과 남은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찍고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가 실시간이지는 않네요. 네. 뭐 이런 걸 좀 찍으면 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영역하고 바닥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인식을 해서 가공할 영역을 저희가 계산하지 않아도 사전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요. 얘가 인식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굉장히 편하죠. 얘는 가공 조건만 잡으시면 되고요. 가공도 정삭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바닥을 남겨서 한 번 더 가공, 정삭을 하는 뭐 이런 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0으로 깎는 게 아니라 이걸 체크를 하시면 그 패스가 나오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가 0.15를 남겼으니까 좀 천천히 가공을 해보면 처음 깎을 때 파랗죠. 0.15 정도의 옵셋을 남겨놓고 약간 황삭의 개념으로 에머지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로 이렇게 녹색은 제로입니다. 가공을 하죠. 그래서 측벽 옵셋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만큼 열감을 넣고 한 번 더 마무리 피니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구를 바꿔놓고 또한 다른 선택으로는 정삭 공구가 있으시면 추가를 해놓고 측벽 정삭 바닥을 찍으시면 공구를 바꿔서 정삭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으로는 지금 다 나왔죠? 자, 제 윗부분에 있는 요 영역이고요. 굉장히 쉽죠? 아이머시닝 2D 마찬가지로 가공해야 될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공구를 봤을 때 뭐 코너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 팔자리로
άμ삭을 한번 하고, 육자리로 바닥하고, 측벽을 정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2번 공구에서 내가 원하는 요리량을 좀 남겨 놓으시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머지 6자리로 정삭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저희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네, 뭐 외곽은 제외하고 안쪽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 깎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깎였네요. 그리고 가공할 때 바닥 옵셋을 줬는데 가공이 안 됐었죠. 음, 같이 한다면 대단히 그렇죠. 그래서 안쪽 부분은 녹색으로, 뭐 평면 부분들은 이렇게 공구만 잘 선택을 하시면 한 번에 잘 깎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켓처럼 작업을 하시거나 지금은 이제 구분을 해서 아까처럼 작업을 했었는데 뭐 면들을 다 선택을 해서 아이먼싱 2D로도 멀티 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크게 이 아이머시닝 3D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D는 뭐 지금 끊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한 번에 면들을 좀 찍어서 이거를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3D의 가장 큰 차이는, 근데 뭐 작업을 아까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저처럼 이제 포켓 작업을 하시듯이 작업을 내가 이제 원하는 옵셋 양이나 벽의 품질, 바닥의 품질을 고려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머신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을 좀 꼼꼼하게 하시면 음, 좋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작업이 굉장히 편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공구들 아니면 사용하고자 하는 공구들 그러니까 10파이, 8파이, 6파이 뭐 거의 이 형상은 6파이 선에서 끝났으니까요. 뭐 코너 알이 더 작으면 뭐 2파이, 4파이, 3파이까지 들어가겠죠. 까지 선택을 하시고 1파일 때 1파이죠. 10파일 때 뭐 열량을 한 0.2 정도 줄 거고요. 2일 때도 뭐 한 2일 때는 0.2 그대로 두고 2 가지고 8짜리 가지고 뭐 바닥은 거의 0으로 깎을 거고요. 얘는 정상무게니까 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따로 이제 바닥 정삭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거의 이제 아이머싱 3D는 황삭 개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금형 같은 형상, 이렇게 이제 경사가 있는 면에 대해서 이 상향 가공이 특기입니다. 하지만 이 알머시닝 3D는 이러한 어, 포켓 영역, 뭐 2.5D로 가공한다는 영역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구 잡아줬고요. 먼저 가공 품질을 위해서 이제 여유량, 옵센량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공구마다 옵센량만 정해주면 뭐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작업성은 좋고요. 이대로 가공을 넣으면 네, 작업이 나옵니다. 따로 선택하는 게 없죠. 그래서 형상 인식과 소재 인식을 다 하기 때문에 알머신 3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황삭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정사를 치는 것보다는 요령을 어느 정도 남겨놓으시고 이후에 정삭, 윤곽이나 포켓은 굉장히 뭐 저희도 2.5D 기능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품질을 위해서 마지막 측배나 바닥 정삭을 마무리하시면 황삭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여기는 바닥 정삭을 아까 찍어서 가공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특징적인 거는 이런 코너 부분들이 아까 이제 지금 뭐 8파이, 6파이에서 갭이 작아서 음, 넘어갔지만 한번 중간 공구를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8에서 6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제 코너 부분들이 갭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지나가기에는 한 번에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시고 공구들을 서서히 좁혀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10파이에서 6파이로 건너뛰어도 보시는 것처럼 6파이가 6파이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10파이에서 남은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가공을 따로 돌면서 하기 때문에 공구에 대한 예, 중간 공구들을 굳이 삽입을 안 하셔도 6파이에서 이렇게 다양한 작업, 뭐 공구를 줄여서 공구 수를 줄여서 가공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머징 3D 보신 것처럼 공구만 잡아주면 옵셋에 대한 부분만 고려를 해주시면 가공이 쉽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초보자들도 쉽게 빠른 시간에 가공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뭐 가공 그럼 조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이머시닝에 대해서 소재하고 툴패스에 대한 가변 피드는 검증이 되어 있고요.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피드라던가 스핀들 범위값 미리 사전에 기계마다 세팅을 해드리고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가공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셔도 문제가 없이 가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머싱 3D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적화된 황삭을 위해서 공구의 수준만 잡고 공구 개수도 줄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포켓 작업을 아이머시닝이라는 툴패스를 넣어서 요새 많이들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편하게 면 선택 기능으로 뭐 측벽이라든가 바닥면, 아일랜드들이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높이 같은 부분들도 면을 3D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일일이 지정 안 해도 다 알아서 잡아주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뭐 부품 박스들을 가공하실 때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 아이머시닝은 뭐 3D는 오늘 이 2D 형상에 3D로 달아드렸지만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예제로는 이렇게 금형 코어에 대한 경사면에 대한 예제죠. 이건 아마 저희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뭐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향식 가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머시닝 3D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먼저 가공하게 되면 이 위쪽 부분이 이미 이 바깥쪽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공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위쪽에 이 허공 여기에 비어있는 이 부분의 툴패스가 황삭에서 나오게 되죠. 저희는 반대로 이 밑에서부터 각 이 부분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소재에 근접한 툴패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어컷 이런 부분 위에 부분 쓸데없는 부분들이 이 최상층부터 나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머시닝 3D의 곡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이런 계단 형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스텝 다운에 의해서 보통 여기 또 나오지만 뭐 저림량이 15mm, 9mm처럼 굉장히 상당한 저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저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머싱 3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환장삭, 상향 가공이라고 해서 스캘럽이라고 해서 이 단차 부분이죠. 이 스텝업이라는 요 단차에 대한 높이를 내가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단 높이, 그러니까 약간 높이라고 할 수 있죠. 계단에 대한 공차 부분들을 뭐 0.5나 0.3처럼 굉장히 촘촘하게도 약간 중삭의 개념까지도 황삭에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가공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황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스텝 다운으로 가공을 하실 텐데 여기서 뭐 조금의 시간만 더 투자하면 한 개의 공구로 이러한 중상의 개념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가공했을 때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하시면 따로 내용들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가공들. 있어서, 그래서 아이머시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하지만, 이제, 어쨌든 직접 써보시고, 툴패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태 배웠던 2.5D의 포켓이나 윤곽 작업을 통해서 지금 했던 같은 작업하면 동일하게 작업을 해보시고, 가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캠을 작업하는 시간, 캠 작업생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 아이머시닝 3D 같은 경우에는 공구 2개, 3개, 내가 필요한 공구만 넣으면 이미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이 캠 작업 시간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한번 직접 작업을 해보셔서 느껴보시고 어, 이 부분 그대로 이제 영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되고 뭐 현장에서 직접 방문해서도 뭐 지원을 해드릴 거니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